네네. 아니 노트북을 샀는데 그 키보드만 와가지고요. 아니 3, 40만 원짜리 노트북이랑 막 비교하다가 큰맘 먹고 얘를 산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키보드 파헤치기 영상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패드 키보드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나올 키보드 구조독이랑 무려 50만 원에 육박하는 애플의 정품 매직 키보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영상을 왜 찍냐? 저희는 항상 뭐 유튜브에 다른 영상 그냥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면 거의 안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 영상을 찍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소비자로서 다양한 리뷰들을 참고하고 구조독 제품을 먼저 구매했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하고 매직 키보드를 구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게, 많은 영상들이 어쩔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많은 영상들과 블로그 글들 이런 것들이 광고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8만 원 정도 하는 구조독이 엄청 좋다, 매직 키보드 뭐 당근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억울한 것 같아, 써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제가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이 이 키보드 쪼가리를 50만 원에 갖다가 팔면서 타사에서 7, 8만 원에 파는 구조독보다도 못 만든다, 그러면 지금 뭐 시총 1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없고, 애플이 이거를 50만 원에 팔아도 잘 팔리는 그런 일은 솔직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려 놓고 갈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매직 키보드가 구조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 88,000원짜리 구조독은 가격 대비 얼마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50만 원에 육박하는 매직 키보드는 이 가격 대비 퀄리티라든지 만듦새, 사용성 등등 어느 정도 좋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지 오늘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소재, 마감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무게부터 말씀드리면요, 매직 키보드가 474g입니다 스펙상으로. 그리고 11인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독이 약 700g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무게 차이가 지금 제가 들어봐도 확실히 구조독이 더 무거울 만큼 무게 차이는 조금 나는데, 아이패드를 꼈을 때 뭐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무게에 민감해요. 특히 아이패드의 경우에서는 M4 프로가 굉장히 얇아지고 가벼워진 것이 저는 한 가지의 구매 포인트였을 만큼 무게에 민감한데, 아이패드와 함께 하게 되면요, 이 매직 키보드가 약 914g 정도 돼요, 이 구성의 조합이. 문제는 이제 구조독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구조독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무게가 1kg가 넘습니다. 약 1150g 정도가 됩니다. 수치는 둘째치고 무게 차이가 많이 느껴질 만큼 무게 차이는 나는데, 구조독의 소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구조독 마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감이 굉장히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매직 키보드는 그 아이폰의 백판 같은 이런 티타늄 소재, 뭔가 이런 스틸 소재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구조독의 키보드 상판은 스웨이드 재질에 딱 걸리는 느낌의 그런 재질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독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덮어보면요, 매직 키보드와는 조금 다르게 이 힌지 부분까지도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마감입니다. 근데 매직 키보드는 그게 마감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상처가 지금 저도 여러 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오히려 구조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옆면을 보시면 C타입 충전 포트와 전원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구동 방식, 어찌 보면 매직 키보드와 구조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났던 게 바로 구동 방식이고, 편의성을 가장 많이 결정지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설명드릴 테지만, 어쨌든 그 구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C타입 충전 포트와 전원 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마감 방식이요, 이쪽입니다. 하판 플라스틱 부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겉감, 그냥 매직 폴리오 키보드 써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매직 키보드는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뭔가 이 겉감 위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사이드를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속 만지고 열고 할 때 그러진 않겠지만, 이 부분이 그냥 들려버릴 것 같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좀 이 사이드 부분 마감에서는 저는 매직 키보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오히려 저는 구조독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마감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독의 경우 아이패드를 끼고 덮었을 때 약 16.3mm
정도가 나오고 매직 키보드에 끼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 13.5mm의 두께 정도가 됩니다. 16.3과 13.5면은 저는 이 정도는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여져요. 두께 역시도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얇고 무게도 가볍지만 그래도 구조독의 이런 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퀄리티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요거는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자력과 충전 방식입니다. 자력은 많은 분들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히 매직 키보드가 훨씬 좋습니다. 떨어질 때도 뭐 굉장히 이 센 자력이 느껴질 만큼, 이 소리도 들리시죠? 지금 책상에 쿵 하는 소리도 들리실 것 같은데 자력은 매직 키보드가 세다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으실 수 있을 정도고 훨씬 약합니다, 자력이. 뗄 때도 그냥 톡 하면 떨어지는 느낌인데, 키보드를 잡고 뭐 이렇게 흔들고 한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자력은 매직 키보드가 훨씬 강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충전 방식인데요. 구조독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 아이패드 배터리는 따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구조독의 배터리 역시도 따로 충전을 해서 이 둘 간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저는 유독 좀 불편했는데, 그런 반면에 매직 키보드는 어떠냐, C타입을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직 키보드를 충전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패드를 충전하기 위한 C타입 포트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이패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지금 이 트랙패드의 햅틱 반응조차도 오지 않아요. 아이패드를 분리하면 자연스럽게 전원이 꺼져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표고핀과 아이패드에도 지금 이 표고핀이 있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순간 트랙패드에도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햅틱 반응들이 그제서야 돌아와요. 구조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로 이미 전원이 탑재되어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두껍겠죠. 전원을 켜게 되면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반응들도 있고, 키보드 역시도 예를 들어 아이패드가 이쪽에 있어도 이 아이패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키보드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요. 보이시죠? 이런 식의 구동 방식의 차이와 충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더 편하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매직 키보드가 10배 정도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냥 따로 들고 다니고 따로 충전해야 되는 제품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에요, 구조독 키보드는. 그러나 매직 키보드는 절대적인 배터리도 작게 먹어서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느껴질 뿐더러 그냥 아이패드만 충전해 놓고, 매직 키보드는 배터리가 몇 프로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저는 매직 키보드에서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키감. 키감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키감은 둘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얘는 50만 원에 육박하고 얘는 88,000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얘를 손들어주고 싶지만, 이 둘 사이의 키감을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매직 키보드의 키감이 더 좋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구조독은 키보드의 스트로크 자체는 조금 더 깊은 느낌이에요. 이 스트로크가 좀 깊게 느껴지는 키보드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구조독의 키감을 더 마음에 들어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매직 키보드의 키감이 더 마음에 드냐, 이 스트로크가 눌리면 눌릴수록 뭔가 낭창낭창거린다, 좀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키보드에 이 키패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눌려야 되는데 뭔가 눌렀을 때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낭창낭창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직 키보드의 키감을 좀 보여드리면, 맥북과 굉장히 유사한 키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격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게 50만 원짜리 키보드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맥북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키감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역시 정품답게 이 키보드의 이 특징에서 나오는 키감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 키보드가 만들어진 목적과 이 키보드의 목적에 따른 그 키감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맥북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나 구조독은 조금 낭창낭창 거린다 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마 아이패드 키보드까지 쓰시는 분들이 아이패드를 진짜 컴퓨터처럼, 컴퓨터가 없으시고 아이패드만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메인으로 쓰고 아이패드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이 키보드와 더 비슷한 게 매직 키보드여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는데, 구조독을 쓸 때 보니까 맥북에서 뭔가를 작업하다가 이 구조독으로 넘어오면 이 배열이 확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타 같은 게 엄청 생겨요. 이거는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리뷰 보고 샀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말씀들을 다들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거를 생긴 거를 딱 봤을 때 배열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 지구본 ESC부터 펑션 키들 이쪽에 대체되어 있는 것들이며, 이 키판 역시도 배열이 그냥 얼추 보면 엇비슷해 보이는데, 자,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키보드를 보시면요, 일단 트랙패드의 절대적인 면적이 매직 키보드가 꽤나 유의미한 정도로 더 큽니다.
이 부분 역시 매직 키보드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키감 역시 매직 키보드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이 사이즈 자체가 제가 맥북이랑 매직 키보드가 유사하다 그랬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맥북을 먼저 재보면 이 Q의 끝부분부터 P의 끝부분까지 재보면 18.8cm 정도가 나와요. 매직 키보드를 보면 당연히 그 사이드 부분은 뭐 이 절대적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많이 타협을 했지만 똑같이 놓고 재보면 약 18cm 정도가 나와요. 0.8cm 정도가 맥북보다는 작아졌어요. 구조독을 보면 Q에서 P까지 재보면 17.12 정도 나옵니다. 맥북이 18.8, 매직 키보드가 약 18cm가 조금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구조독 키보드는 17.12 정도가 나오니까 맥북 키보드보다는 약 무려 1.78cm 정도가 더 작은 거고요. 매직 키보드는 맥북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 0.78cm 정도? 1cm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맥북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구조독이 저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오타가 날 겁니다. 어쨌든 둘 다 가격이 얼마가 됐든 둘 다 키보드잖아요. 이 키보드로서의 사용성은 맥북 사용자들에 한해서 무조건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각도입니다. 각도. 이게 지금 매직 키보드고요. 뒤에 게 구조독인데 각도가 적은 차이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해 보시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눕혀지고 구조독으로 이걸 옮겨와 보면 조금 더 세워지죠. 이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매직 키보드가 기존의 매직 키보드보다도 조금 더 각도를 눕혀놓은 걸로 알아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이 작은 차이인데도 저는 매직 키보드에 있었을 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일하거나 작업을 할 때. 역시나 이번에도 총평대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1인치 기준으로 이 친구가 44만 9천 원이고요. 이 친구가 8만 8천 원입니다. 이 매직 키보드의 5분의 1 가격이에요. 2분의 1 가격도 아니고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직 키보드를 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키보드에서 진짜 보통 가격이 5배가 비싸면 그 정도의 뭔가 효율, 업무 효율 막 이런 게 막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둘 다 키보드고 제가 아까 뭐 키패드의 사이즈, 키감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가격을 5배를 낼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구조독을 쓰시고 계신데 이미 제가 오늘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정품이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구조독을 사용하고 계신데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신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 하나로 충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드렸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러나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패드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게 뭐 단순한 영상 시청이 됐든 재택근무가 됐든 팀플이 됐든 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일상에 7할 이상 정도를 이 아이패드가 대체할 수 있으면 아이패드 프로로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구조독을 아직 구매 안 하셨다라고 가정하면 매직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문과라 이 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힌지가 신기해요. 자, 덮을 때는 빡빡하게 덮여집니다. 근데 펼 때는 되게 그냥 툭 펴져요. 같은 힌지에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차이를 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자, 덮을 때 지금 보이시면 꽤나 힘을 줘야지 덮입니다. 그런데 필 때는 그냥 톡 훨씬 가볍게 펴져. 막 이런 부분들부터 안감의 스웨이드 퀄리티 훨씬 더 좋고요. 솔직히 구조독보다. 어쨌든 전반적인 이런 힌지에서 사용된 소재라든지 키패드에 사용된 이런 소재 그리고 이 상판에 사용된 이런 소재가 매직 키보드가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 사용성 역시도 저는 매직 키보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이패드를 처음에 구매하셔서 그냥 가볍게 좀 쓰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가격대의 키보드를 절대 추천드릴 수가 없지만 아이패드를 구매하셔서 좀 헤비하게 사용하실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매직 키보드를 강력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키보드를 처음 사서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까지 사서 써봤는데 확실히 키보드가 있어야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이패드 영상에 뒤이어 이렇게 키보드 영상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